안녕하세요. 강택부 법무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많죠.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 역시도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법무사 공익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동향, 전세 자금을 반환받는 절차, 전세 사기 수법, 그리고 예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전세 사기 피해 동향을 보자면 초창기였던 2022년도, 3년도에는 수원, 그리고 인천, 화성, 안산, 안양 이런 경기도권과 강서구 혹은 서울 관악구 이런 특정 지역에서 무리한 갭 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전세 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게 되자 전세 사기 피해가 그때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부 지역에만 제한됐었던 전세 사기 피해가 최근에는 서울권 어디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부동산 가격이 높고 자금력이 풍부할 것 같던 지역에도 전세 사기가 최근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세 사기 수법은 사실 무리한 갭 투자, 그리고 변제 능력, 돈이 없는데도 이런 부동산을 계속 매입해가지고 전세금을 사실상 자신의 매매 대금으로 이용하는 그런 악용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수법들은 전세금을 다가구 주택이나 신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없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그런 매물들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발생되는 물건을 주로 보면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주택, 오피스텔, 다중주택 이런 매물들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라는 것이 이제 국토부에 공시가 되어 있고, 이건 역시 쉽게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라든지 소개해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까지 같이 작당을 하고 전세 사기를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거래가를 미리 조회를 해보고 적정 가액에 대한 보통 70%를 저희는 이제 전세 적정 한도로 보거든요. 시가를 조회해봤을 때 부동산 매물이 1억 정도 가치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전세금은 7천만 원 정도 선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기존에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근저당권, 기존에 혹시 말소된 자료들이 있는지도 말소상 전부 포함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좀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공인중개사분들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상담이라도 거쳐 보신 다음에 계약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소위 말하는 다가구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이 물건에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것인지 월세 계약을 할 것인지 반전세를 할 것인지. 두 번째,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그리고 가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 전세 보증보험은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고,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 별도로 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전세 보증보험도 어렵고, 그리고 전세 계약을 굳이 해야겠다, 등기부상 근저당권도 없고, 그리고 매매가액 역시도 보통 구청을 전화하면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70% 수준까지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전세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셨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대응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민사소송 절차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집주인이 보통은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들어오거나 혹은 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채권자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설명을 드릴 때 일단은 판결문이라도 받아두신 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보든 아니면은 바로 집행을 들어가든 민사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판결문은 받아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민사 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역시 요건이 필요한데 전세금 반환의 요건은 계약기간의 도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의 종료를 위한 이렇게 말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 증명이나 문자나 통화 내역 이런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종료됐더라도 계약 종료 전에 2개월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방을 뺄 테니까 그때 계약 기간 종료되면은 돈을 돌려주세요 라는 의사를 보내야 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종료가 확실하게 됐을 때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승소 판결까지는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걸릴 거고 사실 그 이후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승소 판결이 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임대인이 경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임대인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전세 집에 대한 경매를 이제 본인이 임차인분이 직접 넘기셔야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를 넘기더라도 낙찰 여부가 확실치 않고 최근에는 낙찰도 잘 되지 않고 유찰되다가 경매 취소되고 경매 사건 역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셀프 낙찰이라고 소위 말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전세 보증금 이제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하고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임차권 등기나 절차 없이 협의를 통해서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민사 소송 그리고 민사 집행을 통해서 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동산을 셀프 낙찰 양수를 해가지고 매도하든 전세를 놓든 어떠한 방식이든 회수 절차를 거치는 것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 그리고 새로운 신규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이 이제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을 받으시면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경공매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법무사 변호사가 허그 쪽에 보수를 청구하고 의뢰인들은 별다른 보수 없이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 받는 절차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아직 법안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개정될 수도 있는 양도세 면제라든지 주택수 산정 제외 허그 쪽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지원 방안 역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세 사기 피해 결정 신청을 위한 요건 검토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모두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계약 체결 전에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 계약해도 되는 건가 질문이라도 해보신 다음에 계약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